안녕하십니까? 송명섭입니다. 아메이의 가치 제한, 퍼스널 웰리스에 대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건강자산, 매력자산에 이어서 경제자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강자산은 어, 웰빙을 의미하고 매력자산은 높은 자존감이 의미가 되고 경제자산의 목표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은 정말로 더 나은 모습이 되겠죠. 한 번만 더, 지난 것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산의 첫걸음, 그죠? 예. 건강자산, 매력자산, 이 모든 것이 경제자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자산은 이제 드디어 건강자산을 놓치게 되면 바로 이게 부채가 됩니다.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건강자산이야말로 수입의 원천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돈도 관리한다.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고 건강자산이죠. 예. 그래서 이 건강자산의 또 다른 의미는 웰빙입니다. 웰빙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건강 외에도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영적인 것, 뭐 지적인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한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의 이 중요보다도 웰빙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력 자산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삶의 에너지가 매력인데 건강 자산이 몸의 에너지라고 치면은 매력 자산은 삶의 분위기와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자산은 신뢰와 관계를 만드는 또 다른 기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신의 매력이 당신의 브랜드이고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매력 자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세계로 뻗어가는 배움의 터전 발길이라 선구자의 높은 이상을 명신 명신 우리의 목욕 명신의 교기 위에 영광 빛내리 선생님이 오시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높은 이상을 명신 명신 우리의 목욕 명신의 교기 위에 영광 빛내리 예, 매력이라는 게 아, 저 당시 110억 원 같으면 진짜 큰 돈이었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인재 양성하고 사학을 세워서 어, 요즘 진짜로 별다방 때문에 시끄러운데 물려받은 재산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수성가해서 지방에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삶이 살아가는 가치도 있고 자, 나 오늘 말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메이가 말하는 경제자산이란 이런 것입니다. 소비를 자산화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좋은 제품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반복 소비와 추천으로 이어지며 가치가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메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하윤이드가 말한 것처럼 공부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없다,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거죠. 러닝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자기 피할 시대다. 이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뭐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SNS나 콘텐츠,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나의 영향력을 만듭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범위에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상점에 갔는데 주인이 너무너무너무 다가서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SNS 플랫폼에 익숙해진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잘하게 되면은 공부한 것이 티가 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라도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은 첫 번째 뭘까? 긍정적인 사람이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신뢰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리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투자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메이는 경제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자산이 왜 개인에게 필요할까? 쉬운 말로는 싫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두고 좀 고급스러운 말로는 삶의 선택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죠. 맨 마지막 자료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경제자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어, 타인을 돕는 영향력도 경제자산이 있으면은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잔이 넘쳐야 다른 사람의 잔도 넘치게 할 수 있다. 이런 너무 유명한 말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경제자산은 2026년도 새로운 생존 전략들이 많이 생깁니다. AI 시대라서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오늘의 작은 시작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매력, 경제 이 세 가지 자산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첫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매력이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시간을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걸 반드시 해야 이것을 해야 자산 소득의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평범한 사람은 노동소득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또 내가 일해야만 수입이 생기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돈을 갖다가 조금씩 벌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방법도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투러닝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지만 브론즈 파운데이션 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3%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소비를 하려고 하거나 회원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3% 심지어는 10만 원씩 매달 쓰는 장수호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장수호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거는 정말로 껌입니다. 껌. 이걸 왜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레벨을 조금만 올리고 롤 모델을 정하면 이건 아주 쉬운 일이고 너무너무
유쾌한 일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시작반과 동시에 액티브 소득에서 패시브 소득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추를 매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3% 되게끔 하고 내가 쓴 소비보다도 더 많은 자산 소득이 이제 만들어지는, 아직은 뭐 미약하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 나면 그 파트너들을 또다시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게끔 노력을 하면은 나는 브론즈 빌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복제하고 축척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브론즈 빌드가 됩니다. 브론즈 빌드가 되면은 SP가 되는 또 다른 첫 번째 단추가 되죠. 예. 그래서 SP가 딱 되는 순간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독립이란 말을 쓰고, 독립이란 말을 쓰고 내 업라인의 예, 자산이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되고,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내가 말하는 시스템하고 행동하는 시스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이 되는 시스템, 이렇게 접속하게 됩니다. SP가 됨으로 해서 시스템에 접속하는, 수익 구조에 접속하게 되는 입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소득이 있고 패시브 소득이 있습니다. 산업사회까지만 하더라도 패시브 소득을 불로소득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유산을 받거나 이런 사람은 부러워하면서도 패시브 소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로소득, 운이 좋은 놈,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런 소득은 패시브 소득이고, 노동이 멈추면 소득도 제로가 되는데 고령화 시대 되기 전까지는 60, 70대 때 대부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동을 멈추면은 삶도 멈추는 그런 시기에 살았지만, 이제는 노동이 멈춰도 삶이 삶이 40년, 50년 이상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패시브 소득이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뭐 기초연금, 어떤 형태의 연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돈을 벌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투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볼 수 없고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쭉 보시면 2026년도 한국 경제 지표를 쭉 보시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74%한 2천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직장인이 2천만 명이니까 직장이 아닌 사람이 3천만 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음에 자영업 하는 사람은 540만 명이 있어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20%.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안 많았어요. 지금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득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다시 말해서 20%씩 그냥 나눠서 보면은 놀랍게도 상위 20%가 소득의 46%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무튼 소득 5분위 배율이, 5분 배율이, 그죠? 예를 들어서 1분위에 비해서 5.5배나 많습니다. 똑같은 인구비에 대비해서. 그래서 소득의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소득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핵심 변화가 AI가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음에 탄소 중립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 한국이 지금 바다가 삼면이잖아요. 바다가 삼면이 아니고 내륙이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혹은 또 뭐 몽골 이런 데처럼, 뭐 조지아 이런 데처럼 바다가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 나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한국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지만 또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디지털 친환경 건강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1.8%, 물가 성장률은 2.1%, 전쟁이 나서 좀 달라질 겁니다. 금리 기준표는 2.25%,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도 모르는 전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혹은 석유라든지 또 히토류라든지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때문에 변화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타고 올라갔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부자가 됩니다. 2016년도지만 전 세계 1위 부자가 빌 게이츠고 쭉 보시면은 뭐 8위까지 이름을 알 만한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약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넘버원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10년 전에는 전 세계 10위 안에 부자도 안 됐는데 10년 만에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1200조. 이 사람이 1년에 1조씩 쓰더라도 1200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적이 세 개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미국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스페이스X. 스페이스X는 아직도 상장을 안 했죠. 상장을 하면 약 700조인데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는 330조. XAI. XAI는 챗GPT나 이런 것처럼 AI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고 있는 AI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X,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50조 원이 그냥 기타 재산입니다. 기타 재산 50조 원이 정말 너무 허탈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이 개인이 우주를 갖다가 개발하고 화성까지 가고 화성에 살 것을 생각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전 세계 1위 부자 빌 게이츠가 약 한 10년 전에 750억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아, 일론 머스크가 8천억 달러, 10배 이상의 재산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 10년 전에 1위 부자에 비해서 그 정도로 지금 부의 가치도 전 세계의 탑 티어 사람들에게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간인들, 일반인들, 서민들한테는 더욱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전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삼성전자의 70%를 매수 가능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00% 살 수가 있고, 우리나라 5대 핵심 산업 1등 기업을 15개를 전부 다 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엔솔, 하나에어로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1억이 아니고 평당 1억이 넘는 압구정 반포 이런 아파트 30만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땅 전체를 사고 모든 호텔과 리조트를 모두 사고 공항 인프라까지 다 사도 5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K 엔터테인먼트 뭐 다 사도 20조밖에 안 됩니다. 랜드마크, 잠실 롯데타워 표에서 한 300개를 다 사더라도 4조밖에 안 되고 스포츠 리그, 프로야구, 프로 쭉 다 해봤자 뭐 100년 동안의 최고 수준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400조인데 이걸 거의 다 갚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갖다가 한 750조 가량 되니까 1.6년 동안 우리나라 전 국민을 먹고 놀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정말 대단한 돈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돈을 버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UBS는 오른쪽 위에 보는 것처럼 스위스의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거의 45%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래서 어,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가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근데 우주선에 대한 특허를 일론 머스크가 거의 안 낸대요.
특허를 왜 안 낼까? The highest chamber pressure engine ever done operationally. By any standard, the most advanced engine ever made. Most counterintuitive thing is making the rocket out of steel, probably. Yeah. We use 300 series stainless steel. Is that something you patent? No, we don't really patent things. Patents are for the weak. Yeah, you share the. There you go. And, you know, the problem is like patents are generally used as a blocking technique. Right. They're like using like landmines in warfare. They don't actually help advance things. They just stop others from following you. And most patents are BS.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죠? 특허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약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그죠? 그러니까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What do you do with your money? Well, well, I have a big money bin, and I swim. I do swimming in it. Yeah. So, you've got to get exercise somehow. 정말 이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핫한지 모릅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웃은 이유가 동화에 애니메이션에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텐데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한 도널드 있죠, 도널드. 도널드. 도널드 중에서 스크루지 그 맥덕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에 스크루지 할아버지 돈 많은 놀부처럼 이 도널드 우리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스크루지 맥덕이 돈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수영을 한다 이런 어, 장면이라 그래야 되죠. 이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카피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because I need exercise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장화홍련전, 홍길동 이런 거 대학 말하면 이해하자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 스크루지 맥덕이 돈 창고에서 뭐 돌고래처럼 운동한다 이런 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니까 넝구렁이처럼 말을 하니까 전부 다 웃었던 거죠. 이렇게. 그 정도로 돈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90년도에는 일자리 99.997%가 사라진다.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우리는 어, 존재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돈을 받기로는 기분 나쁘고 존엄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자산이 필요한 거죠. 경제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경제 자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소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할 수도 있고 ETF를 할 수도 있는데 펀드 매니저인 존 리라는 분이 존 리의 머니스쿨에서 대강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1단계 퇴직연금을 반드시 넣어라. 2번 연금저축과 IRP를 반드시 개설해라. 3번 그 다음에 당신이 투자하고 싶은 것은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초보자는 ETF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한 거죠. 지금 한국도 코스피 2000을, 코스피 200을 하는데 저희가 코스피 200에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조금 투자했는데 그 수익률이 이미 50%가 넘었어요. 그죠? 자, 다음에 저희 팀에서 오래전부터 미국 S&P 500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타이밍이 잘 맞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요. 첫 번째,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연금저축과 IRP를 개선하고 장기 투자를 반드시 해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돈이 없더라도 오늘 당장 10,000원이라도 투자를 해라. 시간은 당신 편이다. 이거 정말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더욱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가 그 시가 그 뭐지? 아, 주식의 어,
가치가 8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상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상법을. 반도체도 있지만 상법을 개정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가 이제 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매출을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비밀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이사하고 감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전체의 2%도 안 됩니다. 근데 2%도 안 되는 그 주식의 주주가 그 삼성 전체가 자기 것인 양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예. 자, 다음에 두 번째, 준법 및 효율성 정대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 반드시 법을 지키게끔 준법 지원인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줬습니다. 주주 가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위주가 아니라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가 몇 주를 갖고 있어서 비례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 세 가지 상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해보면은 어, 경제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소득을 통해서 수입이었고, 그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SP, PT가 되고 난 다음에 일정 수입이 되고 난 투자하게 되면 내가 돈 만 원, 돈 10만 원, 뭐, 이래가 되겠나. TV 보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데 나는 이번 생은 들렸어.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1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은 소문은 많지만 7.7%밖에 되지 않는다. 하위 62%는 천만 원 전후다. 천만 원 전후다. 그죠? 자, 다음에 하위 62%는 천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많은 식이라도 진짜로 조금씩 노력하는 것은 어, 의미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팀에서는 아베이 사업으로 만든 수입을 나스닥 100, S&P 500에 재투자해서 경제자산을 완성해 나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사업을 열심히 했던 프론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개인적인 금융관계 때문에 해원마저도 탈퇴를 했어요. 했다가 한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후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소비만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 제 카톡도 흔히 하는 말로 끊어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경제자산, 매력자산, 이 건강자산 이 세 가지를 종이 세 장으로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훅 딸려 들어오더니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모모 씨, 당신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말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당신 딸 둘이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 둘이가 20대와 10대 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경제자산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안 할 수 없게.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되면은 그죠? 노동소득을 통해서 번 돈은 다 쓰시고 아메이 소득은 전부 다 혹은 일부분이라도 반드시 나스닥 100, S&P 500을 투자하셔가지고 경제자산을 만드시고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공리로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자산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하고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아직 50도 안 됐다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다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하고 투자를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대 자율이 만들어내는 진짜 자유로운 미래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은 테슬라, 자율경영은 팔란티아, 자율건강은 뉴트리라이트. 그죠? 건강하면은 지금부터 50년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말이 많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 남자로 인해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You know, some people have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론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성공 철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도널드 트럼프. 현재까지 이슈와 화제가 되고 있는 그의 정치적 행보 또한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얘기할 때 누군가가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워렌 버핏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Warren, how 말했습니다. would you define true success? Well, I've said many times that if you get to be 65 or 70 and later, and the people that you want to have love you actually do love you, you're a success. I've never seen anybody that reaches that age. I mean, I'm not talking about somebody that's in extreme poverty or pain or something, but I've never seen anybody that if they have a lot of people that love them, that is other than happy. And I've seen some very, very wealthy people that they give testimonial dinners to and name schools after and everything. Nobody loves them, you know. Their own kids would say, he's in the attic, you know. Okay. 경제 자산을 Warren, how would you define? Warren, 만든다 how would you? 의미가 있죠. 워렌 버핏 같이 경제사를 크게 만든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랑받고 있다면은 그건 바로 성공한 건데 물질적인 부와 성공은 여러 가지가 실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상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르겠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지금도 저는 워렌 버핏이 아버지라면 이렇게 부를 용의가 있습니다. 사랑할 자신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누가 어떤 자식이 어떤 손주가 사랑하지 않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오늘 경제산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